향후 앞으로 잠실주공 5단지와 뭐 장미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뒷번호 009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민 선생님. 저는 잠실주공 5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12년 전에 구매해서 6년 정도 거주하고 지금은 반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더 버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매각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아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네요. 해안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시는 데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단계가 5분 능선을 넘어서는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도 하차하시면 절대 안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까지 잘 보유하셔야지 나중에 그에 걸맞는 적절한 보상을 얻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잘 보유하시고 적절하게 제가 플랜을 조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구독자님, 제가 무조건 보유하고 매도하고 매수하라고 해서 그냥 나한테 딱 대입시켜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저는 물건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개인 상황마다 답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답변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시하시고 제발 사전에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십시오. 일단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실주공 5단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기 잠실주공 5단지가 리센치 여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강 뷰에 대한. 그래서 한강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질 예정이 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또 미성 크로바 아파트가 이제 9월 정도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입주권도 굉장히 많이 비싸죠. 한 26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40평대는 28억 뭐 이상도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잠실 일대가 이제 신축 아파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향후 앞으로 잠실주공 5단지와 뭐 장미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장이 이제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 노선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 조합들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시간적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나중에는 금액적인 보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얻을 수 있을 거다. 다만 나한테 지금 당장 기회가 오지 않은 것 뿐이지 이 기회는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신축 아파트가 될 소지가 무조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는 기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지금 당장 안 오는 것 뿐이지 나중에 오면 반드시 금액적인 보상은 얻으실 거다. 그렇지만 시간적인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입주 시점 때까지는 최소 못해도 한 8년 정도 이상은 가져가셔야지 입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 단계 속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노선 자체가 예전 서울시장과 다르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재건축을 좀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 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국토부와의 정책 노선이 완전히 다르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국토부와 조율을 하면서 맞춰 나갈 것 같고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노선이 예전 서울시장과 다르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에 대한 이런 우려 심리가 계속 나온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서울시장에 대한 재임, 대선 이것들을 염두하고 지금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 표심이 반대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에 대한 여파가 나오면 또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규제책이 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쭉 나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락 국면에 돌아선다면 재건축에 대한
속도가 조금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재건축 아파트, 이 잠실주공 5단지는 어느 정도 속도가 낮아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심의만 잘 통과만 된다면 잘 진행돼서 앞으로 쭉쭉쭉 더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이 건축심의가 가장 문제인데 잠실주공 5단지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교육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계속 반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울시와 교육청 일대에서 계속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천초등학교 이전 문제로 인해서 이게 또 해결이 또 돼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했던 시기에 국내 최초로 재건축 단지 내에서 잠실주공 5단지만 이 국제현상 공모 설계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가 국제현상 공모 설계에 나서는 단지한테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35층 규제를 완화해서 50층까지 층수를 완화시켜 주겠다. 또는 일반 주거 지역 일대를 종상향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조정시켜 주겠다라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일대가 30억이라는 큰 자금을 들여서까지 국제현상 공모 설계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어찌됐든 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재임하고 나서 규제를 조금 다 풀어주고 한강 라인에 다 50층까지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집값 상승에 대한 여파는 이 재건축을 규제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계속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공약으로 인해서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기대 심리가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지금보다 거주 요건을 더 충족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금적인 절세 부분에 따라서 거주 요건을 조금 더 채워야 될 텐데 4년 정도를 거주하셔야 되고요. 이 거주한 이후에 월세로 돌리셔서 이 월세는 종부세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는 목적으로 플랜을 우리는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절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이 물건을 잘 보유하시려면 종부세에 대한 절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 물건을 언젠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또 절감이 돼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 혜택.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으로 나눠서 장특공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6년을 거주하셨기 때문에 장특공제가 24%가 나오고요. 거주 요건의 장특공제가. 이 보유 요건은 우리가 12년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40%를 줍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특위에서 내세운 게 뭡니까? 이 보유 여건 중에서 양도 차익에 따라 안분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지금 안건이 나온 겁니다. 이게 아마 당론으로 결정이 됐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 5억 이하는 그대로 40%를 주고 5억에서 10억 양도 차익이 발생되시는 분들은 30%, 그리고 10억에서 20억 20%, 그리고 20억 초과되시는 분들은 10%의 장특공제만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2009년도에 매입하셨다면 약 10억, 11억 정도 매입하셨을 텐데 지금 25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양도차익이 약 14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억에서 20억 구간이다 보니까 이 보유 요건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40%가 아니라 20%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도합 얼마죠? 도합 44%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이 거주 요건을 4년 정도 더 거주 요건을 채워서 10년을 채운다면 이게 40%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40에서 20%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가 되는 거예요. 60%가. 양도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건 뭐 한 1억 미만의 양도세가 나올 거고 여기는 뭐 거의 한 1억 5천 정도의 양도세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25억이지만 향후 입주하고 난 이후에 지금처럼 또다시 상승기를 맞물린다면 지금보다 더 금액이 올라설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다음 상승장 주기에는 거의 한 50억은 깨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장특공제도 나중에 언젠가는 또 바뀔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대입해서 본다면 거주 요건을 채워서 장특공제를 늘려야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리고 4년을 거주한 이후에는 그 시점에는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긴축 재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면 세금을 계속 지금보다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1주택으로 보유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종부세가 한 400만 원 나오실 텐데 그럼 이거 내 돈으로 내야 되냐 이겁니다. 아니죠. 월세로 전환시켜야 되겠죠. 이 월세로 종부세를 계속 절세하는 방안으로 가면서 이 좋은 물건을 잘 보유하시다가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크게 보상을 얻으실 거니까 지금은 과거는 과거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금액을 워낙 저렴하게 들어간 물건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에 투자하시면 반드시 그만한 보상을 얻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